먼저 가슴 훈훈해지는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Buongiorno,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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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ongiorno. Buongiorno. Ditemi, Andiamo a vedere delle macchinine. che tipo di macchinine vorresti vedere? La Lamborghini. La Lamborghini. Le Lamborghini. Sono una macchina di Lamborghini. Una Lamborghini. Mi dispiace, 5 minuti fa è venuto un bambino e ha preso le ultime 2 che c'erano. Ne erano rimasti solo 2. Oh. Un'altra macchina non ti andrebbe bene. Guarda, lì ne abbiamo rosse, gialle, blu. Vuoi andare a vederle? Andiamo, vieni. Ne ho una gialla, ho quella rossa, dicene un'altra blu. Ho questa qui. No. No, la Lamborghini. Questa? No. La vuoi vedere meglio da vicino, no? Questa ti piace? Sì. Non è bella come la Lamborghini, però. Questa? La mettiamo dentro. Perfetto, grazie mille. Buona serata. Arrivederci. Ho questa qui. Tu volevi proprio la Lamborghini? Sì. Davvero? Sì. L'abbiamo trovato. Vieni con me. Vorresti salirci sopra? Sì. 존버는 승리한다. 태우고 운행은 안 해주네요. 암튼 성난 황소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유명한 람보르기니의 12기통 엔진을 장착한 플래그십 슈퍼카는 미우라부터 시작해 쿤타치, 디아블로, 무르시엘라고를 거쳐 현재의 아벤타도르까지 이어져 오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주 페루초 람보르기니는 퓨어 스포츠카보다는 그랜드 투어러를 선호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업주의 오더에 의해서 개발이 시작된 차량은 아니었지만 영원한 지역 라이벌 페라리로부터 자극받은 람보르기니의 엔지니어링 팀이 시간을 쪼개 그것도 야간에 시키지도 않은 퓨어 스포츠카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프로토타입인 P400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훗날 미우라로 불리는 차량이며 이 차는 V12기통 엔진을 차량 중간에 배치한 미드십 엔진 레이아웃을 가진 차였죠. 1965년 토리노 오토살롱에 P400의 미드십 엔진 배치 레이아웃, 즉 바디가 없는 뼈다구만 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은 향후 탄생할 이 차량을 벌써부터 주문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페루초 람보르기니는 이 차가 향후 브랜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결국 생산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앞서 말한 셰시의 쌈박한 디자인의 바디를 얹은 P400 미우라가 정식 공개되죠. 이 차는 자동차 디자인의 전설 중 한 명인 마르첼로 간디니에 의해 디자인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마르첼로 간디니는 경험 없는 초짜 디자이너에 지나지 않아 자동차 디자인의 기본도 잘 몰랐으며 그에게 인체공학 따위는 개나 져버린 개념이었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동차 디자인의 기본 공식에서 벗어난 프레시한 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제네바 모터쇼의 관람객들을 한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P400은 단숨에 제네바 모터쇼의 스타가 되었으며 이를 디자인한 마르첼로 간디니 또한 단박에 큰 명성을 얻게 되었죠. 이 차의 이름인 미우라는 스페인의 돈 안토니오 미우라라는 투 사육사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이 사육사는 훗날 가야르도, 무르시엘라고와 같은 걸출한 투우용 소들을 길러낸 명망 있는 사육사였습니다. 그렇게 미우라는 여러 엔지니어들의 열정에 의해 탄생했고 V12기통 엔진은 최대 350마력의 힘을 냈으며 35.5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냈죠. 당시 시속 276km라는 최고 기록을 달성하면서 가장 빠른 양산차로 등극했으나 출시 2년 후 페라리의 365가 시속 280km로 이 기록을 갱신하였죠. 하지만 이에 질 수 없는 람보르기니는 다시 2년 후 개선 모델인 P400S를 내놓았으며 150kg이 넘는 경량화와 20마력의 출력 강화를 통해 페라리에 비해 시속 8km가 더 빠른 시속 288km를 달성했고 다시 한번 최고 속도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연료 탱크가 앞에 있어 차량 거동이 불안하다거나 공력 특성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상쇄해버릴 정도로 뛰어난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이 차를 우주 대명차로 만들어 주었죠. 2006년에는 가야르도를 베이스로 미우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컨셉이 등장했으나 람보르기니는 미우라의 부활이 없을 것이라 못 박았습니다. 그럼 왜 만들었냐?
그렇게 미우라는 1973년까지 생산되었고 1년 뒤인 1974년 미우라의 뒤를 이을 차세대 람보르기니가 생산됩니다. 그 이름은 쿤타치이며 1971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후 197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6년간 장수한 슈퍼카였습니다. 역시나 마르첼로 간디니의 손에서 디자인되었으며 곡선의 아름다움이 주요했던 미우라와는 달리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엣지를 가진 차였죠. 그리고 람보르기니의 전통인 시저도어가 최초로 적용된 자동차였습니다. 이탈리안 웨지라는 별칭으로 불린 디자인 덕분에 다시 한번 제네바 모터쇼의 최고 스타로 등극하였으며 당시 이런 스타일링을 란치아 스트라토스 제로 컨셉이나 마세라티 부메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행이었죠. 람보르기니는 자사의 차량에 난폭한 투우소의 이름을 붙이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쿤타치는 그 전통을 깨버렸으며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역 언어로 긍정적인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탄사인 쿤탁에서 유래되었다고 디자이너인 마르첼로 간디니는 설명했습니다. 사실 쿤타치는 말 그대로라면 역병, 전염병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속된 말로는 샹, 내샹, fucking, holy shit 정도로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되었던 만큼 다양한 트림을 가졌으며 초창기 4리터 배기량에 375마력의 힘을 내는 LP400부터 5.2리터 455마력을 내는 후기형 LP5000 콰트로 발보레와 람보르기니 탄생 25주년 기념 에디션을 내놓았고 긴 시간이 흐른 2021년에는 V12기통 6.5리터 자연흡기 엔진과 48V 전기 모터를 더해 802마력의 괴력을 자랑하며 최고 속도 시속 355km, 제로 100 2.8초라는 어마무시한 스펙을 가진 한정판 LPI 800-4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쿤타치는 람보르기니의 하이퍼카 시안을 베이스로 개발되었고 이름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LP는 론지투디날레 포스테리오레라는 이탈리아어로 엔진을 세로로 배치한 후방이라는 뜻입니다. 쿤타치에 관련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25주년 기념 에디션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람보르기니에게 카본 파이버의 우수성에 대해 주장하며 생산 시설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지만 재정상 그럴 수 없다는 람보르기니의 거절에 문을 박차고 나와 자신의 회사를 세워버리는데 그 회사가 현재 하이퍼카를 제작하는 파가니이며 이 디자이너의 이름이 바로 호라치오 파가니였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5년 람보르기니는 쿤타치의 후속 차량으로 프로젝트 132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는데 그 결과 1990년 새로운 플래그십 슈퍼카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차의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악마를 뜻하는 디아블로였죠. 이전 세대인 쿤타치와 함께 황소의 이름이 붙지 않은 자동차였으며 디아블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생산되었고 역시 마르첼로 간디니의 손을 거친 탓에 이전 세대인 쿤타치와 비슷한 쐐기형 디자인을 가졌으나 정확히 말하면 이 디자인은 당시 경영권이 크라이슬러로 넘어간 상태에서 간디니의 본래 디자인을 크라이슬러 디자인팀이 임의로 고쳐나온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빡친 마르첼로 간디니는 람보르기니를 떠나 이탈리아의 슈퍼카 메이커인 치제타로 이직하였고 새롭게 개발하는 치제타의 슈퍼카에 디아블로의 원형 디자인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바로 치제타 V16T이며 이 차는 무려 16기통의 최고 속도 328km, 제로백은 4.4초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자동차였으나 회사 내외부의 여러 문제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튼 람보르기니 디아블로와는 그 뿌리가 같으며 리트랙터블 헤드램프가 무려 4개나 달려있는 게 특징이었죠. 벌레 같기도 하고. 여튼 이렇게 탄생한 디아블로는 초창기 5.7리터 485마력의 힘을 냈으며 중간에는 고성능 모델 수페르벨로체가 최초로 등장했고 가장 마지막 모델인 VT 6.0에서는 6리터 배기량에 558마력의 힘을 냈습니다. 역시 시저도어가 특징이며 쿤타치에서부터 이어져오는 리트랙터블 헤드램프는 95년식까지 탑재되었죠. 이후부터는 일본 기업 닛산의 페어레이디 ZX에서 가져온 헤드램프를 사용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레이스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일본의 JGTC 시리즈와 피아 GT 월드 챔피언십, 호주 네이션스컵 챔피언십 등 다양한 경기에 출전해 람보르기니만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디아블로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단종을 맞이하였고 2001년 이를 대체할 차량이 등장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람보르기니 중 가장 군더더기 없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손꼽고 싶은 이 차는 바로 무르시엘라고입니다. 이 차는 람보르기니가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으로 넘어간 뒤 생산된 최초의 차량으로 1998년부터 람보르기니의 디자인을 책임졌던 루크 돈커볼케의 손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쿤타치 디아블로와는 달리 다시 한번 스페인의 황소 이름을 따왔으며 무르시엘라고는 무려 칼에 24번이나 찔리고도 죽지 않았던 용맹한 소의 이름이었죠. 무르시엘라고의 최초 모델은 6.2리터 V12 엔진에 580마력을 내는 엔진을 탑재했으며 이전 모델들에 비해 좀 더 퓨어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 모델이 사륜구동 시스템을 차용하였고 바디에는 강철과 카본 파이버,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1650kg의 공차 중량을 가집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30
37km, 제로백은 3.8초에 달하죠. 좀 더 매끈새끈 빠끈해진 유선형 디자인을 가졌고 람보르기니 최초로 가변 스포일러 겸 에어 인테이크를 적용해 탄성을 자아내는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던 자동차입니다. 2003년에는 로드스터 모델이 탄생하였고 2006년에는 명품 브랜드인 베르사체와의 콜라보를 통해 베르사체 에디션이 등장했으며 이때부터 더욱 세련된 에어 인테이크와 사이드 스커트의 디자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상급 모델인 무르시엘라고 수페르 벨로체는 최고 시속 342km까지 낼 수 있으며 제로백은 3.2초까지 줄어들었죠. 무르시엘라고 역시 RGT, RG1, RG1 LM 등 다양한 레이스 버전이 제작되었으며 피아 GT1 클래스와 일본의 슈퍼 GT,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 등 수많은 레이스에 참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르시엘라고 역시 다양한 모델들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2011년 새로운 플래그십 슈퍼카 아벤타두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아벤타두르가 뜻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풍구라고 하며 바람을 일으켜 곡물에 섞인 먼지나 겨, 쭉정이를 걸러내는 농기구를 뜻하는데 무슨 이런 걸 가져다 이름으로 썼나 싶지만 이 역시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린 투우 경기에서 거칠고 난폭했던 경기를 보여준 투우소의 이름을 뜻하며 이는 스페인의 유명한 투우사 돈 셀레스티노 꽈드리비데스의 아들레미가 키우던 소의 이름이었습니다. 2011년 LP580으로 시작해 무려 700마력의 파워를 보여주며 강력한 세대 전환을 표했던 아벤타도르는 이전 모델들과 같이 V12기통 6.5리터 엔진을 가졌으나 이번 아벤타도르에 탑재된 12기통 엔진은 구형 대비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엔진이었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초가 채 안되는 2.9초에 달하며 이 역시 후기형 LP780-4 얼티밋 버전에서는 2.8초까지 시간을 단축했죠. 거기다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355km에 달했습니다. 누가 봐도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진 아벤타도르는 지난 무르시엘라고에 비해 직선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더욱 공격적이고 날카로우며 화려한 실루엣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에 의하면 11,465대의 생산을 끝으로 아벤타도르의 생산이 막을 내렸다고 하네요. 원래는 그보다 앞서 생산을 마쳤으나 몇 달 전 있었던 선박 침몰 사고로 인해 그 안에 들어있던 15대의 람보르기니를 잃었고 이를 다시 조립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오픈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아벤타도르의 시대가 막을 내렸으며 아벤타도르 후속작의 스파이샷이 간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을 뚫고 나오는 실루엣을 통해 더욱 화려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 후속 모델을 볼 수 있으며 람보르기니의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Y 패턴의 램프와 곳곳에 자리 잡은 에어 인테이크, 허리춤으로 올라간 배기구가 특징으로 보입니다. 후속 모델 역시 V12기통 엔진을 유지할 것이며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해 800마력대의 괴력을 뿜어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최근 람보르기니의 상표 등록에서 이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새로운 후속작의 이름은 아마도 레부엘토가 될 것으로 보이며 람보르기니의 역사를 또 한 번 써내려갈 명예로운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저는 람보르기니를 여러 번 타봤습니다. 니드 포 스피드에서요. 지금까지 12기통의 전통을 가진 람보르기니 플래그십 슈퍼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